우주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죠. 대체 어떻게 우주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138억 년 전 우주는 무에서 유로 탄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물질이 한순간에 시작된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빅뱅이라 부릅니다. 초기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원자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낮아지고 쿼크들이 강력한 핵력을 통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원소들은 서로 뭉쳐 핵융합을 일으키는 별을 탄생시켰고 별 속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주 곳곳에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초신성이 폭발하며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로 퍼졌고 이 원소들이 다시 뭉쳐 행성들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태어났습니다. 46억 년 전 여러 별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만들어진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하며 태양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태양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 먼지와 가스가 뭉쳐 미행성체를 형성했고 미행성체들이 충돌과 융합을 거쳐 점점 커지면서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푸른 행성은 존재하지 않고 겉표면이 뜨거운 마그마로 뒤덮인 불덩어리 상태였습니다. 마그마의 바다, 거센 화산 활동, 숨 쉴 수 없는 대기, 생명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원시지구가 형성된 직후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이때 떨어져 나간 물질들이 뭉쳐서 현재의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40억 년 전부터 지구 표면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화산에서 방출된 수증기와 해성 충돌로 유입된 물이 응결하면서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에 걸쳐 내린 비가 대양을 형성하면서 점점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대기 중에는 지금과 달리 산소가 거의 없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질소, 황화수소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한 번개와 자외선, 화산활동, 운석 충돌 등으로 수많은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살벌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원시 바닷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최초의 유기물이 탄생했습니다. 원시 스프라고 하는 원시 바다에는 아미노산, 당, 지질, 염기 등 다양한 유기물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기물이었을지라도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 서로 결합하면서 점점 복잡한 화합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단백질, RNA, 다당류 같은 생체 고분자 물질들이 합성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RNA는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도 있어서 단순한 대사 기능이 가능한 원시 생명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질이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막을 형성하는 원시 세포 구조체가 탄생하고 이 막이 RNA와 단백질을 둘러싸면서 외부 환경과 구분된 원시 세포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자연 선택에 의해 점점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생명체로 발전합니다. 초기 생명체는 단순한 원핵세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핵도 없고 복잡한 물질 간의 네트워크나 신호체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 단계였습니다. 수많은 원핵세포들이 탄생하고 그 중에서도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산소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혐기성 세균들이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영양분을 생성하는 남세균 같은 광합성 세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세균은 지구 환경 변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세균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여 대기와 바다에 산소가 축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혐기성 세균들이 멸종하고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산소를 이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기성 세포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산소가 증가한 것만으로 혐기성 세균 중심의 조성을 바꿔버린 이 현상을 산소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흘러 원핵세포들이 다른 세포를 흡수하면서 공생관계를 형성해 진핵세포로 진화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호기성 세균이 다른 세포 내부에서 공생하며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진화하였고,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 세균들이 엽록체로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핵막이 발달하여 유전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진핵세포가 탄생했습니다. 진핵세포는 크기가 커지고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하는 다세포 생물이 탄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선 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어지는 지구의 역사에서 선 캄브리아기의 말기부터 고생대 초기에 폭발적으로 다세포 생물들이 증가했습니다. 고생대는 캄브리아기부터 페른기까지 6개의 시기로 나뉘며 각 시기마다 서로 다른 생물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생대의 절지동물, 어류, 양서류, 초기 파충류 등이 등장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캄브리아기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기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입니다. 삼엽충이나 아노말로카리스, 할로시제니아 같은 절지동물들이 주로 번성했습니다. 오르도비스기에는 무척추 동물인 연체동물과 절지동물, 초기 척추동물인 어류가 번성했습니다. 지금 오징어나 문어의 조상인 오르소세라스라는 초기 두 종류, 최초의 턱을 가진 어류인 갑주어, 바다정갈들이 살았습니다. 실루리아기는 최초로 육상생물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육상 절지동물인 노래기, 거미의 조상들이 출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본기는 어류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어류종들이 탄생하였으며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상의 거대 동물들이 번성하여 이후 석탄기에 거대한 숲과 양서류가 번성하고 최초의 파충류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름기에는 공룡의 조상인 최초의 대형 파충류와 포유류의 조상인 단국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이어지는 고생대는 페름기 대멸종으로 막이 내립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급격한 화산활동과 온실효과, 대기 중 산소 감소로 인해 생물종의 95%가 멸종한 사건입니다. 살아남은 일부 파충류 계통이 이후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를 열게 되었고, 포유류의 조상인 단국류도 생존하여 포유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중생대는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공룡의 시대입니다. 중생대 환경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였고, 극지방에도 얼음이 거의 없어 공룡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양치식물, 소철, 은행나무, 침엽수 등이 번성하면서 초식공룡이 충분한 먹이를 섭취하며 성장했고, 이에 따라 육식공룡들도 자연스레 크기가 커졌습니다. 특히 공룡들은 직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강력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추어 초기 경쟁 상대가 부족한 중생대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중생대는 크게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는 공룡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 초기 공룡들은 대개 크기가 작고 민첩했으며 에오랍토르, 헤레라사우루스, 플라테오사우루스 등의 공룡들이 포식자로서 다른 파충류들과 경쟁했습니다. 쥐라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룡이 전성기를 맞았으며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룡들이 대형화된 시기로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초대형 초식공룡이나 스테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등의 공룡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쥐라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룡이 전성기를 맞았으며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룡들이 대형화된 시기로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초대형 초식공룡이나 스테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등의 공룡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백악기는 공룡이 가장 다양하게 진화한 시대로 한편으론 꽃을 피우는 식물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쥐라기 공원의 주인공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백악기에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벨로시랩터, 트리케라톱스, 안킬로사우루스 등의 공룡들이 번성했습니다. 백악기 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공룡의 대멸종이 발생했습니다.
화산 폭발, 기후변화 등이 겹치면서 공룡들이 대부분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치클숲 충돌은 6,600만 년 전 직경 10km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이 현재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면서 생겼습니다. 충돌 당시 에너지는 10억 개 이상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엄청난 충격파와 화재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먼지와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태양빛을 가리는 핵개울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태양빛이 차단되면서 지구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식물을 먹지 못한 초식공룡들이 굶어 죽고, 초식공룡을 먹지 못한 육식공룡도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산성비와 화산활동 증가로 대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공룡들은 덩치가 큰 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해야 했기 때문에 식량 부족으로 인한 생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번식 속도가 느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낮은 것 또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공룡 멸종 이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크기가 작으며 태생 번식을 하는 포유류가 새로운 생태계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두뇌 발달이 뛰어난 영장류가 진화했습니다. 초기 영장류는 나무에서 생활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두 눈으로 거리 감각을 인식하는 입체 시각이 발달하여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약 700만 년 전 유인원이 직립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장류는 점점 뇌가 커지고 복잡한 사회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도구와 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사냥과 식량 가공에 유리하여 더 안전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생존율과 번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발전은 언어와 사회성이었습니다. 약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며 복잡한 언어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언어는 집단 내에서 정보 공유, 사냥 계획, 도구 제작, 생존 전략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단순히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만 2천년 전 일부 인류가 수렵 채집의 생활 양식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전환하여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었고, 식량 생산의 증가는 인구 증가로, 잉여 식량은 무역과 직업 분화, 사회 조직의 발전을, 문자와 도구의 발전은 기술과 문명의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38억 년 우주의 역사에서 우린 가장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의 역사, 인류의 등장까지 우리는 그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넓디 넓은 우주, 망망대해 같은 삶에 간혹 권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고 긴 지구 역사의 결정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가오는 내일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